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짜리 1학년 여학생이 교사에 의해서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믿기 힘든 사건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자,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교사는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는데요. 먼저 오후 4시 50분쯤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을 수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청각실 안에서 8살 1학년 여학생과 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이 됐습니다. 교사가 안에서 문을 잠근 채였기 때문에 문을 뜯고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둘 다 이송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1학년 여학생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교사가 본인이 흉기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시 50분 실종 신고가 되기 전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건데 돌봄 교실이 끝나고 학원으로 가기 직전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방과 후 수업과 돌봄 교실이 끝난 시간 추정해 보건대 한 4시 전후로 예상이 돼요. 자, 실종 신고가 들어가기 직전 아마 그때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습니까? 지금 대전교육청의 브리핑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사실관계에 따르면요.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교실, 돌봄 교실 같은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 교실에서 이 피해자 역시도 이 돌봄 수업을 받은 이후에 이제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원 버스 기사가 이제 연락을 취해서 학교 측에다가 이 돌봄 교실 선생님에게 아이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게 몇 시쯤이었습니까? 그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4시 30분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이가 지금 학원차에 타고 있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전달했고 돌봄 교실 선생님은 아이는 내려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가 지나도 또 아이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4시 40분경이 됐겠죠. 돌봄 교실에 2차 연락을 하면서 학부모에게도 연락을 취하게 된 겁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아이가 없어졌다는 부분을 학교도 인지를 했고 동료 교사들도 함께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4시 50분경에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요. 네. 교직원들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아이 휴대폰에 대한 위치 추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위치 추적 장소가 이제 시청각실로 확인이 되었고 이 시청각실 안에서 이 해당 가해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교사와 피해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시각이 어제 오후 4시 50분. 그런데 4시 30분에 불과 20분 전에 이 학원 버스 기사님이 아이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전화를 한 걸 보면 이 돌봄 교식이 끝난 직후 그리고 기사님이 전화를 한 시간 불과 한 1, 20분 사이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이의 이름은 김하늘 양입니다. 하늘이는 1학년 또래 친구들과 까르르 까르르 웃고 때로는 문방구에서 불량식품도 사 먹고 그저 마냥 해맑게 웃어야 할 그런 나이입니다. 8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소식에 유족들 현실감이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나갔다 가고 이쪽 선생님은 아이가 안 온다 가고 아무도 없어요. 시청각실에. 근데 거기 문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열었어요. 그때 그 속에 있었던 거야. 벌써 잠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막 딱 뛰어왔을 때는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막 발로 차고 막 머리로 해고 아무튼 해서 열었어요. 문을 부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학생이 학교에서 학교 선생에 의해서 하게 됐다. 이게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그럼 애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녀요? 이건 애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대전시 교육청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범행을 저지른 해당 교사가 지난해 12월 9일 그리고 12월 29일까지 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과정을 거쳤고 그 이후에 12월 30일에 복직을 하고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고를 저지른 것이다. 단순히 우울증 때문일까요? 유족 측은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혼자 있는 것을 해당 교사가 알았을 것이라고 이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주장하면서 완벽한 계획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안에, 그것도 교실에서 어떻게 흉기를 휘두를 수가 있느냐. 즉 위험한 흉기가 교실에 있는 것 자체가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핵심은 이번 사건에서는 흉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원인이다라고만 주장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치료하라고 휴직도 하고 정신과 진료도 받고 그랬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범행 당시에 책임 능력에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흉기예요. 흉기가 교실에 있으면 되나요? 계획적으로 무슨 일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지 않는 이상 굳이 필요 없는 흉기를 왜 교실 안으로 안입하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살인의 고의뿐만 아니라 계획성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이 사건은 그렇게 우울증 하나로 이게 논쟁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자, 하늘양의 유족은요, 계획 범죄를 주장하고 있고 전문가도 역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단순히 이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고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왜 교실에 흉기가 있느냐? 그것도 1학년 초등학생 교실에. 이건 무언가 의도가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흉기를 반입한 게 아니겠냐라는 전문가의 추정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도 이 수사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해당 여교사는요, 12월 9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도 맡아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우울증 등의 이유로 질병휴직을 애초에 6개월을 신청을 했다가 조기 복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왔고 또 맡은 일을 해왔다면 단순히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책임 능력 없다 이렇게 판단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흉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초등학교 돌봄교실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시청각실에서 벌어진 일이 맞다고 한다면 이 공간에는 흉기라는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흉기를 어딘가에서부터 반입을 해서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여기가 돌봄교실이었는데 지금 피해자가 이 돌봄교실에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마지막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돌봄교실의 운영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은 학생들이 함께 있다가 하나 둘씩 사실 시간이 되면은 자기가 인계받는 배우자에게 빠져나가는 그런 행태를 띠고 있는데 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계획성을 띠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